2022년 화학분석기능사 4회 기출 보건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나트륨 이온의 전자 배열에 해당하는 것은? 이 문제는 오비탈의 전자 배치를 묻는 문제입니다. 오비탈에 대한 간단한 개념을 설명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비탈은 현대적 원자의 모형이며 전자가 발견될 확률 함수를 오비탈이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 분포를 구름처럼 나타낸 모형입니다. 오비탈의 종류로는 S, P, D 등의 오비탈이 있으며 수험생 여러분들은 P 오비탈까지만 학습하셔도 문제를 푸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오비탈의 전자 배치는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에너지 준위가 낮은 1s에 전자가 가장 먼저 채워지고 그 다음에 2s, 그 다음에 2p 등의 순서로 전자가 채워지게 됩니다. 보호 모형과 비교해서 1s는 첫 번째 껍질인 K 껍질, 2s와 2p는 두 번째 껍질인 L 껍질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S 오비탈에는 전자가 2개, P 오비탈에는 전자가 6개, D 오비탈에는 전자가 10개 채워질 수 있습니다. 나트륨 이온의 전자 배치를 해보면 나트륨은 11번으로 중성 상태일 때 전자가 11개, 이온 상태일 때는 10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전자를 채워보면 1s에는 2개의 전자가, 2s에도 2개의 전자, 2p에 총 6개의 전자가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오비탈의 전자 배치에 대한 내용은 종종 출제되기 때문에 전자 배치 방법, 오비탈에 채워지는 전자의 수, 오비탈의 종류 등에 대해 이해하고 이론을 통해 꼭 학습하세요. 4번.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 때 나타나는 전형 원소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문제와 같이 주기율표의 경향성에 대해 묻는 문제들은 자주 출제되므로 보기의 내용들을 모두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먼저 전형 원소란 오른쪽의 주기율표에서 1, 2족 그리고 13에서 18족에 있는 원소들을 전형 원소라고 하며 그림에서 생략된 3에서 12족에 해당되는 원소를 전이 원소라고 합니다. 주기율표를 조금 더 뜯어보면 붕소와 실리콘을 기준으로 왼쪽 편에 있는 원소들을 금속 원소, 오른쪽에 있는 금소들을 비금속 원소로 나눌 수 있는데 왼쪽 편에 있는 수소는 비금속 원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비금속에는 17쪽인 할로겐 원소 그리고 18쪽인 비활성 기체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 때의 특성을 묻고 있습니다. 보기 1번을 먼저 보면 같은 주기에서 이온화 에너지는 증가하지만 전자 친화도는 감소한다.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양성자의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양성자가 전자를 잡아당기는 유효 핵 전하가 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자를 떼어내기 어려워지므로 이온화 에너지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자 친화도는 원자나 분자가 전자를 얻으면서 방출하는 에너지로 18쪽의 비활성 기체를 제외하고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자 친화도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보기를 이어서 보면 2번에 전기 음성도와 전자 친화도는 같은 주기에서 증가한다. 같은 주기에서 전자를 끌어당기는 전기 음성도와 전자 친화도는 모두 증가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전기 음성도와 전자 친화도는 같은 족일 때에는 그 경향성이 조금 달라지니 체크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3번. 금속성과 원자의 크기가 모두 감소한다.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비금속에 가까워지면 양성자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유효 핵 전하가 증가하여 원자의 크기가 감소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속성은 감소하고 전자 친화도는 증가한다. 앞의 보기에서 말했듯이 금속성은 감소하고 전자 친화도는 증가하는 게 맞습니다. 1번. 다음 중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원소는? 원소의 주기성에 대한 문제를 한 개 더 풀어보면 같은 주기일 때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증가하며 같은 족일 때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전자의 껍질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그래서 주기율표에서 왼쪽 아래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감소하는 경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보기의 리튬, 마그네슘, 칼슘,
규소 중에서 2주기에 있는 리튬의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크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10번. 다음 중 극성 분자는 어느 것인가? 극성 분자는 결합된 원자들의 전기 음성도 차이에 의해 한쪽으로 전자가 치우치면서 분자 내에 상대적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는 분자입니다. 수소, 산소, 메탄 분자는 구조적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극성이 아닌 무극성 분자가 되며 H2O의 경우에는 비결합 전자쌍에 의해 구부러진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물 분자는 상대적으로 산소 쪽은 마이너스, 수소 쪽은 플러스의 전하를 띠게 되므로 물 분자는 극성 분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물, 벤젠, 석유의 세 가지 용매가 있다. 이 중 서로 혼합되는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이 문제는 물, 벤젠, 석유가 극성인지 무극성인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극성은 극성끼리,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섞이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의 용매가 극성인지 무극성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앞에 문제에서도 말했듯이 물은 극성 용매이며 벤젠과 석유류는 주로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분자 전체에 전자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대표적인 무극성 용매입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 용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트륨을 물에 녹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물질을 녹일 수 있는 물을 우리는 용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녹아 들어가는 물질인 NaCl을 용질이라 합니다. 그리고 녹아 들어가는 과정을 용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용해되는 양을 100g의 물을 기준으로 수치화시킨 것을 용해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용매의 용질이 녹아있는 혼합물을 용액이라 합니다. 용매, 용질, 용액, 용해, 용해도에 대한 정의는 기본으로 알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3번. 다음 물질 중 정전기적 힘에 의한 결합이 아닌 것은? 정전기적 힘이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으로 주로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인 이온 결합에서 주로 볼 수 있습니다. 보기에 1번, 2번, 4번 모두 금속과 비금속에 의한 이온 결합을 하고 있으며 3번인 암모니아는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인 공유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암모니아의 결합을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그려보면 질소는 체외각의 전자가 5개 있고 수소는 체외각의 전자가 1개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전자쌍을 공유하게 되고 체외각의 전자를 가득 채우는 옥텟 규칙을 서로 만족하는 공유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에 대한 내용은 점수를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빠르게 답을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16번 1웨이트 퍼센트의 NaOH 용액으로 0.1 노르말 농도의 NaOH 100ml를 만들고자 한다. 다음 중 어떤 방법으로 조제하여야 하는가? 표준 용액을 제조하는 방법은 실기, 필답형에서 제조하는 과정에 대해 기출되기도 하며 작업형에서 실제 용액을 제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용액 제조에 대한 내용은 이 문제를 통해서 완벽히 학습하시고 넘어가야 합니다. 0.1 노르말 농도 100ml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NaOH의 몰수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NaOH의 당량수가 1이기 때문에 노르말 농도와 몰 농도는 같습니다. NaOH의 몰수를 구해주면 0.1 농도에 부피인 0.1리터를 곱해주면 몰수는 0.01 몰이 되게 됩니다. 이 몰수에 분자량인 40을 곱해주면 우리는 NaOH의 질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량은 0.4g이 되고 1웨이트 퍼센트 100g을 기준으로 하면 NaOH는 1g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40g에는 0.4g의 NaOH가 들어있습니다. 즉 40g의 용액을 메스 플라스크에 넣어서 100ml까지 물을 채우면 0.1 노르말 농도의 용액을 제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표준 용액 제조에는 농도, 몰수 등의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이론 내용을 통해 학습해주세요. 프로판 7g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H2O의 양은 프로판은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탄화수소입니다. 연소할 때 산소와 완전히 반응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와 물을 생성합니다. 반응식을 완성하기 위해 미정계수법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 화살표를 기준으로 반응물과 생성물의 원자의 개수는 같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미정계수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응물과 생성물에 대한 식을 세워주면 자, 탄소는 반응물에 3개씩 X개만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생성물에는 탄소는 Z개만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소는 반응물에는 8X개만큼 있고 생성물에는 2A개만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소는 반응물에는 2Y개만큼, 생성물에는 2Z개, 그리고 A개만큼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 식을 만족하는 X, Y, Z, A에 들어갈 숫자를 넣어야 되는데 먼저 X에 1을 넣어보면 Z는 3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X에 1을 넣었기 때문에 A는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A가 4고 Z가 3이기 때문에 Y는 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응식을 완결하면 X는 1, Y는 5, Z는 3, A는 4로 반응 계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은 생략을 할 수 있습니다. 반응식에서 반응 계수비는 분자 수의 비와 같고 몰수 비와 같고 부피 비와 같습니다. 하지만 질량 비와는 다르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면 반응 계수의 비는 질량 비와 같지 않기 때문에 7g의 프로판을 몰수로 바꿔줘야 됩니다. 조건에 의해서 프로판의 분자량은 44가 되며 몰수를 구하면 0.159몰이 됩니다. 연소 반응식에서 발생하는 H2O는 프로판 1몰당 4몰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H2O의 몰수는 0.159몰에서 곱하기 4를 한 0.636몰이 되게 됩니다. 발생한 수증기의 질량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몰수에다가 분자량인 18을 곱하게 되면 생성된 수증기의 양은 11.45g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다음 중 염기성이 가장 강한 것은 pH는 산성이나 염기성의 정도를 나타낸 수치로 수소이온의 농도를 이용해 수치로 나타낸 값입니다. 즉 pH가 낮을수록 산성, 그리고 높을수록 염기성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pH가 가장 높은 물질을 찾으면 됩니다. 보기 1번부터 pH를 구해보겠습니다. HCl 염산은 강산으로 100% 이온화를 합니다. 그러므로 수소이온의 몰 농도는 0.1몰 농도가 되고 pH는 첫 번째 식에 의해서 1이 되게 됩니다. 자, 보기의 2번은 수소이온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기 때문에 pH는 3이 되겠습니다. 보기 3번은 pH가 4. 보기 4번은 오른쪽 식을 활용하면 pOH의 값은 1이 되고 pH 값은 13이 되므로 가장 강한 염기성은 4번이 되겠습니다. 28번 과산화수소에서 할로겐 원소가 갖는 산화수는 먼저 산화수란 원자가 갖는 전하의 수를 의미합니다. 산화수에 대한 문제를 풀기 전에 몇 가지 문제풀이를 위한 법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H2O2 등 단원자 분자의 물질은 산화수가 0이다. 2번 수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1이다. 3번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이다. 4번 중성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소의 산화수의 합은 0이다. 5번 이온의 산화수는 이온의 전하수와 같다. 을 통해서 예제 두 가지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SO2에서 O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O2는 마이너스 4가 되고 SO2는 중성 분자이기 때문에 원소의 산화수 합은 0입니다. 그러므로 S의 산화수는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문제는 이온의 산화수는 이온의 전하수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이너스 2가 되고 산소가 4개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8, 그러므로 S의 산화수는 플러스 6이 되게 됩니다. 문제를 풀어보면
과염소사는 중성 분자이기 때문에 산화수의 합은 0이 됩니다. 수소는 플러스 1, 산소는 마이너스 2, 총 4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8. 그러므로 할로겐 원소는 산화수가 플러스 7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에틸알코올의 화학식으로 옳은 것은, 에틸알코올이라고 하면 탄소가 2개인 에틸기에 히드록시가 붙어있는 에틸알코올 또는 에탄올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화합물을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 시성식, 분자식, 실험식, 구조식 총 4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데, 시성식은 화합물의 작용기를 나타내는 식이며 분자식은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자가 몇 개인지를 표시해주는 식입니다. 그리고 실험식은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자를 비율로 표시한 식이 되며, 구조식은 화합물의 구조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아세트산을 예를 들어서 이 4가지에 대해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세트산에는 COOH, 카복실기를 화학식에 나타냈기 때문에 지금 요 식은 시성식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분자식은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자가 몇 개인지를 표시해주면 되므로 탄소가 2개, 수소가 4개, 산소가 2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험식은 분자식으로 나타냈을 때 구성하는 원자들의 비율이기 때문에 CH2O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조식은 아세트산의 결합 형태를 나타내주는데, 공유결합하는 전자쌍을 선으로 표현해주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필답형으로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어떤 물질이 나와도 이 4가지 형태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탄화수소 작용기의 구조에 대해서도 이론 내용을 보고 꼭 암기하셔야 합니다. 12번. 다음 중 에탄올과 아세트산에 소량의 진한 황산을 넣고 반응시켰을 때 발생하는 생성물은 무엇인가? 이 문제의 화학 반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에스터와 반응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래 반응식에서 알코올과 카복실산이 만나 에스터를 만들어내는 반응을 에스터화 반응이라 합니다. 알코올의 히드록시기와 카복실산의 카복실기가 만나 물 분자가 빠져나오게 되면서 에스터기를 만들어내고 2개의 분자가 결합하게 됩니다. 물 분자가 빠져나오면서 결합하는 것을 축합, 중합이라고도 합니다. 이 반응에서 소량의 진한 황산은 촉매로서 탈수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만들어지는 생성물은 아세트산 에틸인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 작용기들은 꼭 암기하고 넘어가도록 하세요. 36번. 다음 유리기구 중 액체 물질의 용량을 측정하는 용도로 주로 쓰이지 않는 것은? 보기의 기구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보면, 메스플라스크란 일정한 부피의 용액을 제조할 때 사용하는 유리기구로 이렇게 생겼으며, 메스플라스크를 이용해 원하는 농도의 용액을 만들 수 있습니다. 뷰렛은 적정 등에 사용되는 유리기구로 정확한 부피를 측정하여 반응에 사용된 액체의 양을 측정하는 실험 기구입니다. 이렇게 생겼으며 이 콕을 미세하게 조정하여 원하는 부피만큼 반응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펫은 원하는 양의 액체 시료를 옮기는 데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보기 1번에서 3번은 액체 물질의 용량을 측정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하며 사용 시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와 같이 물은 모세관 속에서 액체의 표면 장력 때문에 그림과 같이 요런 곡면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때 사람마다 눈금을 잃는 위치가 달라지게 되면 실험에서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곡면의 가장 아랫부분에 눈의 높이를 맞추고 눈금을 읽어 실험의 오차를 방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분해 깔때기는 이렇게 생겼는데, 서로 섞이지 않는 2개의 물질을 밀도 차이에 의해서 분리하는 기구입니다. 주로 카페인 추출 등에서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실기 작업형에서 메스플라스크 그리고 피펫 등을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론에 있는 실험기구 사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꼭 학습해 주세요. 49번. 다음의 전자기 복사선 중 파장이 가장 짧은 것은? 전자기 복사선의 파장은 길이에 따라 가장 긴 라디오파에서부터 가장 짧은 감마선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기에서 파장이 가장 짧은 전자기 복사선은 자외선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 파장의 길이와 전자기 복사선의 에너지는 서로 반비례하기 때문에 감마선의 에너지가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빛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은데 필기뿐만 아니라 필답형에서도 빛의 에너지 또는 파장을 구하는 문제가 출제되므로 파장과 빛의 에너지와의 관계식은 꼭 암기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11번 분광 광도계의 광원 중 중수소 램프는 어느 범위에서 사용되는 광원인가? 이 문제 또한 필답형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먼저 UV 비접을 분광 광도계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면 광원으로부터 빛이 만들어지면 이 파장 선택부를 통과해 원하는 파장대의 빛을 시료에 통과시킵니다. 시료를 통과한 빛은 검출기를 통해 기록이 되게 됩니다. 이때 광원부에서 중수소 램프를 사용하면 자외선 범위의 파장을 발생시키고 텅스텐 램프를 사용하면 가시광선 범위의 파장을 발생시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화학실험 시 주의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휘발성을 지닌 액체 시료를 사용할 때는 후드에서 사용한다. 휘발성의 액체 시료는 안전을 위해서 휘발되는 액체를 빨아들일 수 있는 후드에서 사용해야 됩니다. 2번 팩은 종류별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팩은 산이나 염기, 할로젠 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저장 또는 처리해야 됩니다. 3번 가스 용기는 온도 40도 이상에서 보관한다. 가스 용기는 온도에 의한 폭발 위험 때문에 40도 이하에서 보관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실험에 사용할 화합물이 유리와 반응하는지 꼭 확인하고 사용해야 된다. 실험에서는 대부분 유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실험에서 사용하는 화합물이 유리와 반응하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반도체 산업에서 사용하는 불사는 유리를 녹이면서 독성 가스를 생성하기 때문에 꼭 주의해야 됩니다. 60번 묽은 염산을 가할 때 기체를 발생시키는 금속은 이 문제는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물질을 찾는 문제입니다. 이온화 경향성에 대해 아는지를 묻는 문제인데 오른쪽에 이온화 경향성을 참고하면 구리, 수은, 은은 수소보다 이온화 경향성이 작기 때문에 묽은 염산을 가할 때 수소 기체를 발생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수소보다 이온화 경향성이 큰 마그네슘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